사실은 기아가 프로야구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승을 해서는 안 되는 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비에서 미스가 이 팀하고 거의 한 40개인가 60개가 차이가 나요. 김도영 선수가 그거를 미스가 좀 많았죠, 타격으로 상쇄를 했단 말이에요. 타격으로 상쇄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상대 팀의 불펜이나 선발진들이 기아를 막을 수 있는 투수력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년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볼의 반발력이 너무 세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홈런이 몇 개가 늘었지 않습니까? 한 500개인가 600개가 늘었어요. 그거는 투수들을 혹사시켜서 야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탱탱볼 논란. 네. 근데 어느 이게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ABS 시대에 우리 투수들이 커맨드가 안 돼서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곳에 잘 못 던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투수들이 예민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투수들이 예민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각이 있잖아요. 타자들이 볼 스트라이크 감각을 하듯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멘탈 완전히 무너져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평균 자책점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 1점 정도 이상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홈런도만 500개, 600개씩 더 나와버리면 이거는 야구가 글쎄 이 평가 기준을 삼는데 굉장히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ABS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고 각 구장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선수들이 이야기를 다 다르다고 해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몸쪽에서 프론트독으로 올라가는 거서 그걸 잡아주는 구장이 있는데 어쩔 때는 안 잡아주는 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포수도 헷갈리고 투수도 헷갈리고 또 바람 영향도 많이 찾아오고 막 이래서 그런 반드시 ABS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많이 계속 할 것 같으면 탱탱볼도 사실은 빨리 해야 됩니다. KBO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벌써 반발력, 공연부 반발력을 조정하라. 스리랑카에 오기가 짧아져가지고 굉장히 볼이 딱딱해지고 막 이래서 반발력이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KBO가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 너무 홈런이 많고 너무 지금 투수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아가 이게 쉽게 우승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좀 투수들이 상대팀이 갖춰주고 막 이렇게 되면 그래야 되는데 기아는 기다리고 있고 공격력이 너무 좋고 아까 삼성 불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위를 가지고는 기아의 타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5차전을 기아가 그냥 내주고 한 경기 더 했으면 좋겠다. 전력상으로 보면 어차피 삼성보다는 기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7차전을 가더라도 기아가 우승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었거든요. 그냥 팬들을 위해서 한 5차전에서 끝내지 말고 6차전 아니면 7차전까지 가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사실은 단기전에서 그렇게 홈런 2방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5점을 먼저 내는데 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질 수가 없는 경기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아의 선수들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잔류가 17개나 됐는데 7점인가 보지 못 냈잖아. 그럼 뭐 현장에서 바라봤던 우리 이순철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뭐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제가 평상시에 가졌던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도 사실은 이제 내년에 제가 기아가 가장 우승권에 가깝죠. 근데 이 수비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수력이 강화가 되고 막 하면은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공격력이 좋고 해도 타자가 투수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구가. 투수가 좋으면 그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수비까지 엉망이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탱탱볼 이야기도 공인구 반발력 이야기도 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피치클럽까지 들어가면 투수들이 더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걱정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피치클럽 할 것 같으면 아마추어에서부터 그거를 강조를 해서 KBO 아마추어 공조하잖아요. 공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총재와 아마추어 야구협회장이 만나서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자꾸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추어에서는 막 시간 마음대로 하고 그건 이 아마추어 습관이 들어가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게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볼을 못 던지는 선수니까 지금도 올 시즌에 피치클럽 그냥 주의만 준다고 하는데 이기 상황이 되면 투수가 인터벌이 얼마나 길어져요. 그렇죠. 지금 뭐 공청회 비슷한 현장의 선수들도 그다음에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뭐 이야기들도 많이 좀 하더라고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 사실 피치클럽 저는 글쎄요, 좀 올해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긴 했는데 ABS 막 투수들이 너무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ABS 조는 약간 수정을 지금 꽤 하고 있습니다. 그 조는 약간 수정을 여러 가지 뭘 좀 꾀하고 문제는 이제 ABS도 이번 국제대회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성적이 나쁘다, 좋지 않다.
뭐 타자들 투수들 그러면 그것이 ABS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다른데 일본, 미국 뭐 선진국에서는 지금 ABS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성적이 좋아지면 그냥 계속 밀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팬들이 그 ABS 반영이 팬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반기죠. 그런데 반겼죠. 사실은 저도. 이게 불합리한 게 많아요. 키 차이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이게 AI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정리가 그렇죠. 돼서 투영은 됩니다. 어느 정도 차이도 줍니다. 타격은 미국에서 기준을 놓고 이게 스트라이크 존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타자들이 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심판 재량으로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 존을 어느 정도 기본적 설정을 해놓고 타자가 칠 수 있는 것을 스트라이크 볼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심이 마스크를 쓰고 그 재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벗어난 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ABS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타자가 칠 수 없는 공간도 막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그거를 투수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자들이 못 치는 공간은 어딘가요? 바깥쪽 높은 거 그거 안쪽 높은 곳이 안쪽 어렵죠. 높은 거 네. 이렇게 안쪽 안쪽 높은 게 훨씬 어렵죠. 네. 안쪽 바깥쪽 낮은 거. 이 두 공간이 가장 어렵고 그러니까 측면으로 오면 또 측면으로 들어오면 앞면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중앙으로 들어오면 중간면 뒷면을 다 통과해야 되지만 측면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구장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프론트 도어로 들어오고 이건 방미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사람이 인간이 판단을 하면 아 이건 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볼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죽겠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보는 사실 공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같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는 게 타자들이 기 차이도 어느 정도 네, 보정을 한 건 맞습니다. 보정이 돼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저는 선수들에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칠 수 있는 공간을 스트라이크 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칠 수 없는 공간을 기계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도 저도 사실 이제 그게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KBO에 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뭐 정책이었다. ABS가 이게 뭐 야구 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다. 근데 수정할 것이 수정을 해야 한다. 과감하게 수정해요. 이거 우리가 도입했다 해서 수정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더 해라. 그런 이야기도 조금은 드렸기도 한데. 근데 선수들이 엊그저께도 그 KBO에서 ABS나 피치클락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또 책스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비디오 얘기를 하려고 지금 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오지 않아서 본인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서 선수도 불렀는데 제가 나가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이 ABS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책스윙도 그렇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럼 이제 또 뭔가 결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만 가질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놓고 그것이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 반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와서 이야기를 하면 뭐 자기 개인 사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본인들의 생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현장에서 불평불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선수들이 좀 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성적 좋은 선수들은 불평불만은 없다는 이렇게 안 좋은 하여튼 뭐 그렇지만 기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충분한 논의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 뭐 하여튼 뭐 서스펜디드 이것에 대한 그 삼성 팬들의 뭐 좀 아쉬움 그거 뭐 진짜 뭐 울분 그리고 그때 그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서스펜디드 이거 저는 뭐 지금도 물론 아까도 제가 삼성의 전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1차전이 더더욱이나 더 아쉬운 그랬으니까 맞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은 그 1차전을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해도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04년도인가요? 정말 저도 한번 영상 한번 봐보죠. 저도 있었어요. 현대하고 공이 안 굴러. 제가 잠실에 있었어요. 굴릅니다. 안 굴러도 결국은 경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6회 그렇게 됐으면 6회까지는 마치든지 이닝을 마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충분히 뭐 그렇게까지 막 질퍽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6회까지 맞췄어야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고 기한을 안 맞추고 그냥 끝내주고 땡긴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 뒷날 하루 쉬고 나서 했지만 두 게임 다 내려오르잖아요. 그게 야구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이 1차전이 네.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다. 가을 야구 팀들은 또 이렇게 또 가을 야구 팀들끼리 또 내년을 또 준비를 하고 근데 5강에 탈락했던 팀들 이제 뭐 하나 얘기는 앞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 롯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것도 또 디테일한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불펜 보강, 네. 불펜 보강도 필요하고 그런데 SSG 랜더스 그다음에 뭐 NC 다이어스, 키움 히어로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팀들의 반등은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보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사실은 이 보강을 가지 못했던 팀들 하나는 뭐 아까 충분히 언급에 들었기 때문에 네. FA 들어오는 선수들 이제 그 기존의 야수들이 네.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 뭐 충분히 5강권 안에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보여. 네. 롯데는 이제 올 시즌에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 정도면 어느 팀에 비해도 부족한 점이 없거든요. 네. 공격을 네. 보면 수비도 제가 롯데 하면 수비 아니면 입이 닳도록 수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롯데가 수비가 상당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고성민 선수도 2루를 차지해주고 있고 유격수의 박승호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면 그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비 포기야 이제 또 손호영 선수가 3루 그러니까 내야수들은 그 나승엽 선수 1루 맡아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과 아닐까요? 수비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상태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지금도 좀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 공격력과 이 정도 수비력을 가지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수 쪽이 얼마나 보강이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구승민과 김원중 있는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만약에 나가버린다. 어느 한 선수라도 나가면 롯데는 그나마도 어려운 사회에서 엄청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롯데는 뭐 장윤식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총력을 기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SSG는 이제 뭐 최정 선수는 잔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SSG 랜더스는 노경환 선수를 일단 잔류시키는데 좀 총력. 그 다음에 플러스 외국인 선수 확보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선수 이미 미리 지금 뭐 알아보고 나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네, SSG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투수력에 그 흔들리면서 그러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문승원 선수가 저는 아무리 봐도 불펜 투수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선발로 간다는 저는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문승원 선수가 불펜 투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불펜 투수 실패를 했어요. 마무리를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했고 그래서 문승원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원석 선수를 KT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승원 선수의 보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 한 가지가 있고 만약에 문승원 선수가 보직을 선발로 간다고 한다면 선발로 갈 겁니다. 아무리 조병현 선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불펜에 노경훈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뒷받침하는 서진영 선수라든지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진 투수가 불펜에 있어야 이번에 이제 새로 트레이드된 김민 선수는 선발 기회도 하고 또 불펜도 가능하니까. 뭐 김민 선수를 데려와서 어디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KT에서 불펜을 썼기 때문에 불펜 쓰는데 김민 선수가 올해 지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발전을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을 문승원 선수 거치라는 게 이제 보직이 있네. 또 불펜의 어떤 강화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SSG는 내년에 충분히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NC는 이제 이호준 감독이. 근데 NC는 역시 외국인 투수 둘 빼놓고 나머지 세 자리의 선발이 과연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야수 쪽은 교타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타자라고 할 수 있는 세 선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올 시즌처럼 데이비슨 선수가 뭐 홈런 뭐 그렇게 많이 때려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어우러진다고 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선발입니다. 선발과 불펜이 또 마무리 이 투수 쪽이 NC가 그걸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5강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영찬 선수도 결국은 내년 시즌 같은 경우는 미래를 봤어도 이영찬 선수는 그냥 세든맨을 하든지 미들맨을 하든지 작게 던지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야. 그럼 마무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무리를 선발도 3, 4, 5 선발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뭐 6선발까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3, 4, 그러니까 3, 4 선발이 상대팀 2선발, 3선발들하고 대결을 해서도
비슷한 경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이렇게 쳐져버리면 안 되니까 경기 2이닝 초반에. 그런데 아직 NC는 그럴 만한 투수들이 3, 4, 4를 확실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선발은 그렇더라도 3, 4선발이 있어야 되는데 구창모 선수가 지금 빠진 부분을 거의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죠. 상부에서 빨리 돌아와야 가장 NC는 풀어야 될 숙제예요. 투수를 부분이. 키움은 글쎄요. 우리가 그 승률 비율을 할 때 6대 4가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위가 6할 때 있고 꼴찌를 하더라도 4할 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나. 근데 올 시즌에 키움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잘했죠. 또 투수력이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충분히 5강 싸움을 하는데 힘들기는 하겠지만 상대 팀들을 괴롭게 하는 경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요. 외국인 타자 뭐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키움이 좀 외국인 타자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키움도 투수력이에요. 투수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 외국인 선수들 외에는 키움이 지금 하영민 선수가 사실은 제 3선발 역할을 해줬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잘해줬죠. 정말 잘했죠.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정말 잘했죠. 그런데 이제 내년이 또 그렇다고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키움도 역시 선발 두 자리와 불펜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들, 세단맨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거 키움이 올해 6명의 시인들을 이제 개막 엔트리에다 넣었다. 물론 뭐 그 선수들이 또 다치기도 하고 좀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올해도 사실 신인들을 엄청 뽑았잖아요. 그 앞선에 계속 지명권을 가져온 게 있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구단 운영 시스템이 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수들을 키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거기를 가면 모 기업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하게 조금 더 그 야구에 정진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키움이. 정현우 선수가 이제 1번입니다. 왼손 정현우 선수 물론 정우주 선수는 하나 같죠. 이 두 선수가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좀 그런데요. 제가 정현우 선수도 투구폼을 봤는데 그 올해 입단한 투수들이 A급이라는 선수들을 보니까 투구폼들이 다들 이쁘게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기본기가.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히만 가면 충분히 문동주 선수처럼 빠른 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본기를 투구폼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현우 선수가 하나에 간 정우주 선수하고는 좌우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키움에 있는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신당도 있고 투구폼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 당장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꾸준히 잘 만들어 가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 자기 1년 선배들이 들어와서 실패했던 절철들을 잘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FA 이야기를 하면서 4년에 이제 50억이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 했는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는 이게 약간 좀 지평이 바뀝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김도영 선수 이 선수의 유니폼만 올해 이제 110억을 넘게 팔았. 그러니까 구단이 특히 기아랑 지금 기아, NC, KT 요 세 구단은 구단 물품을 직영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아웃소싱을 준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조금 덜하겠죠. 만약 물건이 안 팔려도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덜 보죠. 재고를 안 따느니까. 근데 직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박이 나면 수익이 뭐 엄청 올라갑니다. 선수 하나로 이 정도인데 김도영 선수의 신드롬에 대해서 기아에 김도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맞물려서 이런 신드롬이 생긴 거 아닌가요? 네, 특별한 신드롬이죠. 그런데다가 김도영 선수가 또 야구도 올 시즌 너무 잘했잖아요. 거의 또 미국을 가겠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수비 쪽이 탄탄해져야 김하성 선수처럼 많은 경기들 나올 수가 있지. 만약에 수비가 불안정하게 보인다 그러면 예야로 빠지든지 매야수가 안 된다. 공격이야. 김도영 선수처럼 하는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있죠. 일단 수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유현진 선수 이제 복귀를 해서 첫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죠. 네, 아무래도 시즌 준비가 조금 늦어진 거는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준비는 좀 늦어지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시즌 준비를 할 건데 올해 복귀 점수를 좀 주신다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네. 시즌 초반에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 10승을 채웠는데 사실은 더 승수를 채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공격력이라든지 수비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 제가 여기서도 유현진 선수가
그럼 몇 승을 할 것이냐 해서 10승에서 13승 정도 그 사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글쎄요. 야수들의 타자들의 뒷받침만 있다고 한다면 수비나 공격이 뒷받침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수를 기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만 가시잖아요. 네네. 대만을 가시는데 머리도 식힐 겸해서 개인적으로 대만에 가서 편안하게 네. 야구를 좀 보면서 네. 할 생각입니다. 그 우리 슈퍼라운드 이 예선을 통과하는 6개 팀에서 2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우리 가능성 통과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십니까? 1차전이 고비겠죠. 대만전이 또 대만. 대만전이 고비라고 봅니다. 그 대만이 우리보다 좀 디테일 면이 과거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별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뭐라고 그냥 딱 감전지어서 우리가 우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긴장감도 있고 막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대박이 나면 대박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폭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대박. 어정쩡하게 되지. 대박이든 쪽박이든. 왜 그러냐면 젊은 선수들 한번 뭔가 분위기를 타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거는 글쎄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좀 투수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죠? 네네. 또 거기다 대만이 홈팀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면에서도 홈팀의 어떤 어드밴티지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만도 첫 경기가 더 어려운 거 맞다. 홈이니까 더 부담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대표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좀 선전을 기원하고 우리가 프리미어 12는 뭐 향후 있을 또 2026년 WBC가 우리 이제 국제 대회 어떤 메인 어떤 타겟이죠. 메인 타겟인데 그래도 이 대회 프리미어 12에서 뭔가 성과를 좀 내야 우리가 정규 시즌에 1,088만 명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 가을 야구까지 되면 1,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12에서 해피엔딩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맞아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대표팀을 이렇게 보니까 선발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강력한 선발진. 그러니까 수 자체도 좀 박빈, 최승용, 임창규, 고영표 선수. 고영표 선수 네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뭐 한 경기 정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연전이 거듭될수록 선발들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줘야 불펜들이 좀 덜 지치는데 한 경기 정도는 다 갖다 투입하면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선발이 부족하다든지 불펜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도 3일 전에가 유중일 감독 만났는데 선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이겨야 될 팀들에게 불펜 투수를 강력하게 투입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불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 이거 예선 라운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슈퍼 라운드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엄청 또 힘이 들겠죠. 선발이 많이 없으니까. 일본도 누가 부상이다 하는데 일본 그 뭐 부상해서 새로 오는 선수가 부상당한 선수만큼 잘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 차이도 없어. 거기는 뭐 워낙 그 뎁스가 두꺼운 그런 팀 그 나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력이 아무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잘한 선수가 빠졌다 이거지. 그렇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기교파 투수들이 올라가서 상대 타자들을 최대한 많은 이닝을 좀 활발한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오늘 뭐 우리 이순철 의원님 모시고 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대만도 잘 다녀오십시오. 네네. 대만 안 가십니까? 대만 안 가고 저는 이제 일본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주는데 일본 가야지 가는 건데 일본 가면 좀 가려고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부장 뭐 슈퍼시리즈 많이 안 오는가요? 많이 쳐서 대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만도 갔다 왔다 일본도 가고 뭐 그럴 계획인데요. 가서 뵙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